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재개발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덩치가 작은 물건, 처음에 이제 긴 세월을 좀 이렇게 묻어둔다, 이런 그 취지에서는 진도가 빠른 지역은 우리가 뭐 무허가 뚜껑이라든지 작은 원룸이라든지 이렇게 소자본으로 투자들을 해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둔 곳이 사업 진도가 나가고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그리고 사용 승인까지 나서 입주를 이제 하게 될 그런 시점에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작은 물건을 들고 계신 분은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들으시고 이 투자에 적용을 하시면 아차 하고 놓치고 또 세금을 몇 억씩 낼 만한 그런 부분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르면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국세청 요 자료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같이 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주목하셔야 될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1번, 무허가 뚜껑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 있죠? 대지권 지분 없는 거. 그 다음에 2번, 요 사례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원룸이나 이런 걸 들고 계신 분. 3번, 투룸. 아니면 4번, 주택만 사신 분. 이런 분 꽤 계시죠? 공통적으로 요 분들의 공통사항이 뭐냐면은 대지 지분이 처음 살 때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데 뭐와 비교해서 작느냐 하면 완공되고 난 후에 완공 후에 새 아파트 있죠? 완공 후 아파트 그 대지권 지분 보통 84 같으면 43.01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막 대지권 지분이 적혀 있습니다. 요것보다 여기 무허가 뚜껑이라 하면 대지권 지분이 빵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놓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했다가 그리고 관리 처분이 났고 그리고 입주권인 신분 때 다른 거 없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계시다가 처분을 했다. 이러면 비과세도 됩니다. 그죠? 요거 하나만 갖고 계시면 주택의 연장선상이니까. 근데 이때 안 팔고 이걸 언제 팔았느냐? 관리 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관처. 그리고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꼭 사용 승인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임시 사용 승인, 가사용 승인, 사실상 사용 승인 다 들어갑니다. 집을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아파트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을 말하는 거죠. 요 날 이후에 매도를 하시는데 아직 2년이 안 지난 시점 요 안에 매도를 했는데 이때 팔 수 있나요?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전 고시가 나야 팔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용 승인 나고 난 이후에 이전 고시요 전에 아직까지 종전 토지 그게 아파트 전체 한 개 필지로 대지권 지분으로 정리 안 되고 아직 각각 그 지분들이 다 살아 있을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이거를 그걸 이전을 해 주더라고요. 억수로 신기한 게 저는 이게 사실은 하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만약에 무허가 주택이나 아니면 집만 가지고 있다가 분양권을 받았던 아니면 원룸을 가지고 있다가 아주 대지권 지분이 작은 걸 가지고 사용 승인 후에 조합은 승계해 준다고 해서 이제 팔은 거예요. 사용 승인이 훅니다 기준이. 근데 아직 1년도 안 지난 시점이에요. 이전 고시도 떨어지기 전 시점에 종전 토지 지분 정리되기 전에 요 시점에 팔은 거예요. 저는 원래는 이거 지금 팔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도인은 뭘 판게 되느냐면요. 조합원 입주권은 요 신규 요 주택 아파트로 바뀐 신축 요 아파트 그거에 이제 그 기준일이 사용 승인일부터는 아파트가 된 거예요. 신축 아파트가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신분이 요때는 신축 아파트로 바뀐 겁니다. 신축 아파트로 바뀐 거거든요. 아파트로 바뀌고 그 뒤에 사시는 분은 이제 아파트를 산 거니까 보통 취득세도 1.1% 내고 6억 이하 같으면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파시는 분이 그 입주권에 잔금을 딱 치면서 추가 분담금의 취득세 2.96을 매도 쪽에서 내면서 마무리를 끝내고 그 이유는 매수가 사가면서 아파트를 사는 걸로 1.1인데 아직 이전 고시가 안 났으니 등기가 안 나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전 고시 후에 등기 나오고 나서 그 뒷날 잔금을 치면서라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요 사이에 명의 이전을 해줘서 도대체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가 너무 사실은
궁금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지금 실제로. 근데 딱 하나 분명한 거는 여기 지금 사례도 올라와 있는데 아까 요거를 요 진도의 사업장에 와 계신 소장님들은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요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제가 이야기가 너무 옆으로 가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2010년 10월에 지금 원룸을 샀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에 관리 처분이 났어요. 요때부터 이제 입주권인 거죠. 신분이. 요렇게 쭉 세월이 가다가 2014년 5월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요때부터는 이제 아파트인 거예요. 아파트 신분이.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아직 이때는 이전 고시가 안 났고 사용 승인 나면 아직 등기 필증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신분이에요. 요때부터는 사용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래 있다가 이분이 요때 사용 승인이 났는데 2014년 6월에 여기 얘가 A주택이에요. 6월에 입주를 했네요. 입주를 했고 입주 사용 승인 나고 입주 그리고 2014년 12월에 요까지가 A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월에 B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요때 이분은 원룸이니까 집을 산 거잖아요. 집을. 요 집 산 거 요 A랑 만약에 요 B랑 비교를 하면 2010년이고 2014년이기 때문에 4년 차이 나고 그리고 준공되고 나서 했으니까 중간에 그 입주권 공사기간 보유기간에 다 넣어주고 그러면 보유기간 4년 집산지 요 서로 4년 지났으니까 4년 차이 나고 이래서 비과세가 되나요? 일시적 2주택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처럼 원룸 무가주택 뚜껑 주택만 사신 분, 투룸, 대지권 지분이 완공된 집보다 작은 이런 분들은 이렇게 계산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챙겨봐야 되나요? 그거 한번 봐야죠. 뭘 챙겨봐야 되냐 했더니 이거는요. 아까 대지권 지분 늘어난 거 있죠? 늘어난 거. 그 늘어난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답변 회시 나와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령 155조 1항, 이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이제 적용하는 걸 적어 놓은 거예요. 도정법의 주택 재개발 사업에 따라 구주택이 원룸입니다. 원룸. 요 원룸을 부수고 새로 지은 재개발 아파트, 이제 완공된 아파트겠죠. 그 A를 이제 양도할 경우에 집 다 지어갖고 지금 광안 5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광안 5구역에 원룸을 하나가 있는데 관리 처분 나고 입주권이 됐다가 집 다 부쉈어요. 그리고 완공이 됐습니다. 바닷가에 아주 멋진 새 아파트가 이제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입주하고 나서 한 4, 5개월 뒤에 그 옆에 있는 광상을 이제 하나 산 거예요. 광안 상용 이제 얘가 디오션을 하나 샀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광안 5구역 아까 지금 원룸 사갖고 완공된 그 아파트가 벌써 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팔면 제일 처음 샀던 그날하고 광안 상용 얘가 디오션 그 새로 산 거하고 비교해갖고 4년이 차이 났다 하면 광안 5구역 이거 완공된 이 아파트를 입주하자마자 사용승인 나자마자 처분을 해도 비과세 해주느냐 이 뜻인데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요. 주택의 취득일은 구주택, 원룸 취득했던 그날을 새 아파트의 취득이라고 똑같이 봅니다. 주택은. 아파트는 이게 건물도 지분이 있고 토지도 지분이 있을 거잖아요. 집을 그 집 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아파트가 있다 하면 주택가격, 그다음에 이 땅 가격도 대지권 지분 얼마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집 한 채가 10억이면 10억 이렇잖아요. 근데 이 중에 주택 가격이 뭐 8억이 되든 8천이 되든 주택 가격은 제일 처음에 그 원룸이 연장선상으로 요게 가격을 봐주기 때문에 건물에 해당되는 거는 전부 비과세가 됩니다. 실제로. 기간이 완공 딱 되자마자 팔아도. 그런데 토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토지를 판정을 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재개발 주택, 요거는 완공된 거죠. 해당 재개발 주택의 부수 토지 면적이, 그러니까 광안 5구역에 새로 지은 아파트 그 대지권 지분이 만약에 50제곱미터라고 하겠습니다. 대지권 지분이. 요게 제일 처음에 광안 5구역의 원룸은 그 대지권 지분이 뭐 4.제곱미터 이런 정도예요. 아니. 한 서너 평 정도 되거든요. 하여튼 뭐 13제곱미터에서 조금밖에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요런 것처럼 요렇게 작은 요 면적보다 완공된 요 아파트의 면적이 더 클 경우에 그 증가한 부수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해당 재개발 주택에 요 새로 완공된 요 강한호 완공된 요 아파트의 사용 승인서 교부일, 아까 집 그 조합원 입주권은 사용 승인일이 취득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새 아파트 그 되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용 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거 다 포함해 갖고 그때부터 토지는 보유기간을 계산을 한대요. 그럼 소장님 이게 뭐 뭔 일이 난 겁니까? 또 궁금하시잖아요. 뭐 토지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잖아요. 사용 승인 난 날로부터 만약에 내가 1년 안에 예를 들어 처분을 했어요. 취득세는 별개로 하고 그것도 저는 처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데 뭐 구청에서 처리를 해줬다라고 하니 이러든 저러든 양도세는 매도인의 양도세 요 그 기준은 요거는 주택으로 바뀐 거예요. 사용 승인일이. 주택으로 바뀌었는데 여태 토지는 그동안 거를 쭉 연결선상을 인정을 안 해주고 토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요때부터 사용 승인 난 요때부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해서 2년이 지나야 비과세 2년 요건 충족한 걸로 봐준다는 뜻이에요. 이 토지가. 그럼 아파트는 아까처럼 실과 바늘처럼 대지권 지분하고 집하고 딱 붙어 있게 이렇게 등기가 나올 건데 토지만 별도로 사용 승인부터 2년을 봐준다 하니 원룸을 내가 그 전에 10년 전에 샀었다. 그 사용 승인 나고 나서 팔면 이게 100% 비과세가 되겠냐고요, 안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차라리 이런 분은 사용 승인 나기 전에 그냥 입주권 상태로 팔아야 돼요. 입주권 상태로. 사용 승인일 그 이전에 그때 팔아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당되는 당사자들은 잘못하면 중개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오래되셨네요. 뭐 2년 보유하셨네요. 비과세 됩니다. 이랬다가는 77%의 양도세가 토지 지분만큼 딱 안분해갖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리되시죠? 좀 중요한 부분 같아서 오늘은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느새 또 밤이 깊었네요. 좀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아요 해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